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 주제는 원자력병원의 역할입니다. 국가적인 역할, 또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희 병원이 그러니까 의학원이 내후년이면은 생긴 지 60년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죠. 사람도 그렇듯이 우리의 역할을 생각할 때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병원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졌습니다. 저희 기관이 생긴 거는 1963년입니다. 방사선 의학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병원 기능을 했는데 20베드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원자력 병원이라는 이름의 그 명칭이 붙게 됩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 부속 원자력 병원. 원자력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오픈했을 때가 85베드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게 147베드로 82년도에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았고 이때까지는 위치가 저기 광화문에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 암 환자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좁아져서 이곳으로 공릉동 현재 지역으로 1984년도에 이사를 왔고 오픈 당시에 저희 규모는 500베드, 연구소는 8개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에 이제 드디어 원자력 의학원이라는 명칭의 구조로 바뀌게 됐고 정식으로 독립한 거는 2007년입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이 출범을 하는데 그 직전에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모태가 되는 법안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방사선 이용에 관한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재 설립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 방사선 의학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최초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코발트 60 치료기를 썼다든지 아주 옛날에 감마 카메라, 뭐 사이클로트론, 거기에 사이버 나이프, 그리고 페트 MRI 이런 방사선 의학 분야의 각종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종의 별명처럼 기록 제조기라고 불린 적도 있고요. 방사선 의학이라는 거를 좁게 정의를 하면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방사선 종양학 그리고 핵의학, 영상의학 이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주로 관계된 질환이 암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암의 진단과 치료에 저희 기관, 저희 병원의 역량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스스로도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별명인데 국민암병원, 원자력병원 이렇게 불림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병원을 거쳐간 유수의 암 전문의들이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해서 국내 대학병원의 암센터에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암 전문의를 우수한 암 전문의를 배출하는 하나의 교육 요람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저희 기관이 해왔던 역할이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본다면 외부 환경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암센터들이 각종 대학병원마다 많이 생겼고 그래서 원자력 병원은 상대적으로 이 전국적知명도가 좀 약화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을 이렇게 구성을 살펴보면 지금은 서울 분들이 한 60%, 지방 분들이 40% 차지합니다. 근데 그 서울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또 분석해 보면 92%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비롯한 이 서울 동북부 지역의 환자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암 환자가 80%가 넘습니다. 외래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50%가 넘고요. 병원의 중증도, 환자군의 중증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위 3차 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 중증도가 30%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상급 그냥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증도가 8, 90%에 이른다라는 거는 명실공히 현재로는 이제 지역 기반의 환자들이 많이 오시지만 그 지역적으로라도 암센터로서 아직까지는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공공의료인데 복지부 관점에서 주로 바라보는 공공의료의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건강 안전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취약지, 취약계층 이런 것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매년 이 노원구 일대에 외국인들 좀 저소득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저희가 매년 그 자궁암 검진을 무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소위 미충족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호스피스 시설입니다.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입니다. 작년에 권역 호스피스 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서울 일대와 강원도까지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 중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한 4분의 1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심을 다해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역할은 이 방사선 의학이 처음에 암에 집중된 것에서 조금 변화가 돼서 방사선 의학 자체의 응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뇌질환 관련된 것들인데요. 저희가 치매나 뭐 파킨슨 질환이나 이런 것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연구들을 많이 했고 성과들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에 국한됐던 그 의료진들도 점점 더 뇌질환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연구 관심사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여기 같은 캠퍼스 내에 있는 국가 RI,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바로 이 건물인데요. 국가 RI 신약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저희가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병원 의사들이 참여해야 될 그런 몫이 커졌고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력병원은 태생이 연구 중심 병원입니다. 이 설립 근거가 방사선 의학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게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연구 중심 병원이 보통 그 복지부 산하에 있는 그 10개 대형 병원들을 얘기하는 거라 조금 혼동이 있을까 봐 저희가 애둘러서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 이런 표현도 쓰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부터 연구 중심 병원의 역할을 하게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 연구 중심 병원하고는 뭐가 다른가? 사실 개념은 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부 산하의 그런 대형 연구 중심 병원들이 비유를 하자면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온갖 가전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병원이라면 저희는 그 김치 냉장고 만드는 회사 뭐 딤체라든지 아니면 전기 밥솥 만드는 쿠쿠라든지 그러니까 특화된 영역에 있어서 강점을 지닌 연구 중심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강소 기업 하듯이 강소 연구 중심 병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히든 챔피언 이런 말이 어울리는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중요한 역할은 그 재난 대응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뒤를 이어서 방비센터 우리 조민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겠는데 방사선 피폭 재난 관련된 준비를 병원 전체 의료진이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곧바로 그쪽으로 전환이 돼서 현재까지 코로나 방역에 상당히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난대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점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특화된 연구 중심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연구 역량은 방사선 의학에 집중을 하고 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산학연과의 협력 연구는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소위 고객 오리엔티드된 그런 폴리시를 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과기부 산하의 출연 연구소들과 협력하는 그런 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우리 원자력병원이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제한점은 방사선 의학을 얘기하면 아까 말한 그 몇 개의 방사선 관련과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가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구 자원은 바로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 오는 병원이 되어야 되고 암센터로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 환자 질환군이 조금 넓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종합병원의 건강한 종합병원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저희 기관의 역할, 방사선 의학 연구라든지 또 다른 재난 대응 병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공공의료에서 늘 얘기하는 적정 진료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그거에 충실하다 보면 이게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가 원가 시스템을 이제 작년에 도입을 해서 계속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떤 모순이 있냐면 굉장히 난이도 높고 어려운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들일수록 이 원가에 있어서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원가를 줄이고 이익을 남기려면 그런 수술을 안 하면 돼요. 어려운 환자 안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생기는 지점이 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환자가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시설, 저희가 이제 역량 있는 의료진 또 애사심 넘치는 직원들 이런 거는 내세우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의 하드웨어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병원들은 하드웨어 경쟁도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은 기존의 공공의료의 미션을 따르되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공공성,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 문턱을 크게 낮춘 실용화 연구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재난대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공공성을 좀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